대한민국이 세계 항공 방산의 판도를 뒤흔들었다. KF-21 보라매에 탑재된 한국산 제트 엔진이 최초로 공개되었다. 이 엔진은 우크라이나 기술과의 연관성으로 충격을 안겼다. 한국이 우크라이나 엔진 기술을 도입해 독자 개발에 성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중국은 이 소식의 경악을 금치 못했다. 자국의 5세대 전투기 엔진 개발이 연이어 실패한 상황에서 한국의 성과가 대비되었다. KF-21은 그동안 미국산 GF414 엔진을 사용해왔다. 그러나 이번에 공개된 국산 엔진은 완전한 자주 기술로 평가받는다. 국방과학연구소 ADD는 이 엔진이 KF-21의 미래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기술을 기반으로 한국이 재창조했다고 강조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I은 KF-21이 자주 국방의 상징기라고 선언했다. 국산 엔진으로 세계 시장을 공략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엔진은 추력 25,000파운드, 약 111kg를 자랑한다. 기존 GF414, 22,000파운드, 를 넘어서는 성능이다. 개발 과정에서 우크라이나의 이비첸코 프로그레스 설계국이 관여했다. 이 회사는 소련 시절부터 제트 엔진 기술의 강자였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협력이 시작되었다. 우크라이나는 자금난 속에서 한국의 기술 이전을 제안했다. 아드는 우크라이나의 I-322 엔진을 참고했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형 엔진을 완성했다고 설명했다. K엔진은 터보팬 구조의 고온 내구성을 강화했다. 섭씨 1800도 이상의 연소 환경을 견딜 수 있다. 엔진 재료는 니켈 합금과 세라믹 복합재로 제작되었다. 이는 열과 압력을 견디며 효율성을 높인다. KF-21C 제9호기의 엔진이 처음 탑재되었다. 2025년 3월 시험 비행에서 마하 1.9를 기록했다. 시험은 경남 사천 K공장에서 진행되었다. 철저한 보안 속에 50분간 비행하며 안정성을 입증했다. 애드는 K엔진이 시험을 완벽히 통과했다고 밝혔다. KF-21의 성능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고 자평했다. 중국은 자국의 WS-15 엔진 개발에 실패했다. J-20 전투기가 여전히 러시아산 L-31F에 의존하고 있다. WS-15는 10년간 개발했으나 추력 부족으로 좌초되었다. 2024년 시험에서 연소실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중국 관영 매체는 한국의 엔진 개발이 위협기라고 보도했다. 5세대 엔진 실패로 체면을 잃었다고 자조했다. KF-21의 엔진은 4.5세대 전투기에 최적화되었다. 그러나 5세대 수준의 기술력을 일부 구현했다. 스텔스 성능을 위한 배기 노즐 설계가 적용되었다. 적외선 신호를 줄여 탐지 가능성을 낮췄다. 캐아는 K엔진이 수출 경쟁력을 높인다고 밝혔다. 미국산 엔진 의존에서 벗어난 상징기라고 평가했다. 개발 비용은 약 5조 원으로 추산된다. 우크라이나 기술 도입으로 초기 비용이 절감되었다. 애드는 우크라이나와의 협력이 결정적이었다고 밝혔다. 전쟁 중에도 기술 교류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는 AI-322 외에 AI-25TL 기술도 제공했다. 이를 통해 한국은 터보팬 엔진의 기초를 다졌다. K엔진은 연료 효율성이 15% 향상되었다. 1회 급유로 2,500km 이상 비행이 가능하다. KF-21은 K엔진으로 작전 반경이 확대되었다. 한반도 전역을 커버하며 동해와 남해를 넘나든다. 시험 비행은 2024년부터 준비되었다. 아드와 케어가 1년간 30회 이상 모의 테스트를 진행했다. 첫 비행은 마하 1.5를 기록했다.
두 번째 비행에서 마하 1.9를 돌파하며 성공을 확정했다. K-엔진은 소음과 진동을 줄였다. 기존 GF414 대비 20% 낮은 소음 수준을 달성했다. 중국은 WS-10 엔진도 안정화에 실패했다. J-10 전투기에서 잦은 결함이 보고되었다. 중국 전문가는 한국의 K-엔진이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5세대 엔진 실패로 기술 격차가 벌어졌다고 인정했다. KF-21은 2026년부터 K-엔진으로 양산된다. 연간 40대 생산이 목표로 설정되었다. KI는 생산 라인을 재정비 중이라고 밝혔다. K-엔진 탑재로 수출 시장이 확대된다고 전망했다. 국방부는 KF-21이 자주 국방의 핵심이라고 선언했다. 미국산 엔진 의존을 끝낸다고 강조했다. K-엔진 개발은 약 1,500명의 엔지니어가 참여했다. 5년간의 연구 끝에 결실을 맺었다. 우크라이나 기술자는 한국의 재해석이 놀랍다고 밝혔다. AI-321을 넘어선 성과라고 호평했다. K-엔진은 고고도 비행에서도 안정적이다. 15,000m 상공에서 추력 손실이 거의 없다. KF-21C 제9호기는 복자형으로도 테스트되었다. K-엔진이 복자형 설계와 완벽히 호환되었다. 중국은 J-20의 엔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2025년까지 WS-15 양산이 불투명하다. 중국 매체는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활용했다고 비판했다. 기술 도둑질이라며 억측을 제기했다. 아드는 우크라이나와의 협력은 합법적이라고 반박했다. 공동 개발로 상호 이익을 창출했다고 밝혔다. K-엔진은 유지보수 비용을 30% 절감한다. 모듈형 설계로 부품 교체가 간편하다. KF-21은 K-엔진으로 수출 단가가 낮아졌다. 대당 900억 원 수준으로 경쟁력을 확보했다. 중동 국가들이 KF-21 구매를 검토한다. 사우디아라비아가 20대 도입 의사를 밝혔다. 동남아 국가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인도네시아가 K-엔진 모델 30대를 협상 중이다. KI는 K-엔진이 수출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미국산 대비 저렴하고 성능이 우수하다고 강조했다. KF-21은 K-엔진으로 국제방산 시장을 공략한다. 2030년까지 100대 수출이 목표다. 중국은 WS-15 실패로 체면을 구겼다. 러시아산 엔진 의존이 장기화되며 자존심이 상했다. 중국 전문가는 한국의 엔진 기술이 앞섰다고 인정했다. 5세대 엔진 개발이 좌절된 상황기라고 한탄했다. KF-21의 K-엔진은 스텔스 성능을 강화한다. 배기열을 줄여 적외선 탐지를 회피한다. 엔진 내부는 3D 프린팅 기술로 제작되었다. 정밀 부품 생산으로 성능이 최적화되었다. 애드는 K-엔진이 5세대 기술의 기반비라고 밝혔다. 향후 스텔스 전투기로 발전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KF-21은 K-엔진으로 작전 효율이 25% 증가했다. 연료 소모를 줄이며 장거리 임무를 수행한다. 중국은 J-20의 단점을 보완하려 하지만 한계가 있다. 엔진 기술 부족으로 스텔스 성능이 제한된다. KF-21C 제9호기는 단자형과 복자형으로 제작된다. K-엔진이 두 모델에 모두 적용된다. KI는 K-엔진 생산이 경제 효과를 낳는다고 밝혔다. 약 5만 개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추산했다. 정부는 KF-21이 국가 경제를 살린다고 환영했다. 방산 수출로 GDP 성장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는 한국과의 협력이 성공적이라고 밝혔다. 전쟁 중에도 기술 교류가 빛났다고 평가했다. K-엔진은 환경 친화적 설계도 반영했다.
탄소 배출이 기존 엔진 대비 10% 감소했다. KF-21은 K엔진으로 국제 인증을 준비한다. 2026년 유럽 항공안전 인증을 목표로 한다. 중국은 KF-21이 동아시아 균형을 위협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자국 엔진 실패로 설득력이 떨어졌다. KF-21의 K엔진은 훈련과 실전에 모두 적합하다. 조종사 훈련 시간이 20% 단축된다. KA는 K엔진이 KF-21의 미래라고 밝혔다. 세계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했다고 자신했다. KF-21은 K엔진으로 공군 전력을 혁신한다. 2030년까지 200대 배치가 계획되었다. 중국은 WS-15 재개발에 나섰다. 그러나 한국의 K엔진에 비해 뒤처진 기술력이 문제다. KF-21의 K엔진은 수출 단가를 낮췄다. F-35 대비 60%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을 공략한다. 에드는 K엔진이 자주 국방의 결실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기술이 한국에서 꽃피웠다고 평가했다. KF-21은 K엔진으로 세계 방산의 주목을 받는다. 2025년 한국이 기술 강국으로 우뚝 섰다.